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은 100일이 남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는 문제 위주의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모의고사를 쳤다면 최소한 15개 이상은 맞추어 줘야 돼요. 그럼 15개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기출문제집을 한 번 더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오늘 모의고사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이네요. 1번에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죠. 그죠? 도로구그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은 하단부이라면 틀렸죠. 그죠?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죠. 그죠? 이번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토지 중 제방의 경우 바깥쪽 어깨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 만조의 최소가 틀렸죠. 그죠? 최대 만수위죠. 그죠? 그럼 3번도 틀렸네요. 그죠? 4번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 이게 틀렸죠. 그죠?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죠. 그죠? 5번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상단부 틀렸죠. 그죠? 중앙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경계 결정의 기준은 3년에 한 번씩은 꼭 출제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가면은 청량의 이름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뭐냐? 그거는 지적 확정 청량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량의 대상은 13가지인데 그 중에 이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적 현황 청량이고 하나는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지적 현황 청량은 최근에 출제를 했죠. 그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은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자, 3번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네요. 그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죠. 그죠? 노상 주차장은 도로죠. 그죠? 도로. 부설 주차장은 주지목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죠. 그죠? 그럼 1번이 답이네요. 그죠? 2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 틀렸죠. 그죠? 국어죠. 여러분들 하천과 국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소규모 수로 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이 되죠. 그죠? 3번에 공항, 항만시설물의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곳은 잡종지다 틀렸죠. 그죠? 여기에 공항, 항만시설은 잡종지가 맞아요. 그러나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창고 용지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에 물이 고이거나 상실골 물을 저장하고 있거나 자 여기에 연왕골 등에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국어이냐 유지냐 할 때 유지죠. 그죠?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유지입니다. 그죠? 유지. 5번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 틀렸죠. 그죠? 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수원이 있고 목장용지가 있고 묘지가 있죠. 그죠? 이 목장용지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독자적으로
대로 하고,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죠? 그는 독자적으로 대로 한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되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 일어났죠. 그죠? 지목은 맞죠. 그죠? 여러분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동면에 등록을 하죠.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하죠. 그죠? 자, 니은에 건물의 명칭, 이거는 틀렸죠. 그죠? 건물의 명칭은 항상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에서 등장을 하죠. 이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죠. 그죠?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그럼 디귿에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명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성별입니다.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럼 도면은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 이렇게 하면 되죠. 도각성과 수치 맞아요. 미음에 토지의 고유번호 틀렸죠. 그죠? 그래, 여기서 필지별 도면의 장번호 있잖아요. 장번호.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딱 할 때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죠. 그죠? 나머지 장부에는 다 등록을 하죠. 그죠? 그러면 미음은 틀렸어요. 비읍에 삼각점 지름 기준점의 위치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니은, 미음 이렇게 해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지력청량 적부 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날 때 지력청량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시로이사는 15일 이내에 지방지를 회부한다.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죠. 그죠? 30일 이내에 지방지력위원회로 회부한다. 그럼 회부받은 지방지력위원회는 90일 이내 심의 의결, 이 90일이 틀렸죠. 그죠? 60일 이내 심의 의결하죠. 그죠? 60일 이내 심의 의결 하는데 사안이 중대해서 시간이 부족하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를 의결하였다면 지체 없이 시로이사에게 송부한다.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시로이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들에게 통지한다. 틀렸죠. 그죠? 5일이 아니라 7일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위원회 이렇게 하면은 5일과 7일이 나오는데 지적위원회 회의 소집일자 통지는 5일, 적부심사 결과 통지는 7일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틀렸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 이렇게 나왔냐. 지력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거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그럼 니은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 이동 조사 후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하죠. 그죠? 그러면 토지 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 기억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니은은 토지 이동 조사 부죠. 그죠? 리어여 뒤끝 있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죠. 이거는 암기를 딱 해버렸어요. 청량은 지력청량 수행자가 한다. 그러나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개가 있죠. 이게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 청량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여기에 기억과 이것이죠. 그죠? 검사 X입니다. 그러니까 청량의 절차에서 두 개를 암기를 한다면은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청량 두 개, 그게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이고,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그걸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죠. 7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겁니다. 청산금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몇 개월 이내 내야 한다가 납부죠. 그죠? 납부는 6개월이죠. 그죠? 6개월. 그 다음에 지력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지급 이것도 6개월이죠. 그럼 결론은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 개월수는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인다면은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이의 신청은은 지적소관청에다가 합니다. 그에 따르는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하죠. 그죠?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났거든.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력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문맥 자체가 아주 예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기 보면은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지력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정정을 묻는지 열람 발급을 묻는지를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구별. 그러면 정정은 지력소관청에다가 합니다. 읍면동장은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열람 발급은 지력소관청 또는 읍면동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읍면동의 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는 거는 정정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람 발급에서는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정정은 장부를 수정하는 것이거든. 여러분들 동사무소는 장부를 수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정정에는 읍면동장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열람 발급은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읍면동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이게 개별, 공시, 지가,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거죠. 그죠? 5번에 지력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하는 관리 시스템. 자,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복제는 두 번이 나오죠. 두 번. 하나는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력소관청이 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력공부 복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죠. 바로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에 보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1번, 2번은 보존을 묻고 있고 4번, 5번은 열람 발급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서구의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여기 하나 더 붙이는 거는 100장 단위죠. 그죠? 100장 단위로 묶어서 영원히 보존한다. 그러나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지적정보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그러니까 지적공부는 종이로 된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보존을 하는 것이고 이 정보처리 시스템은 컴퓨터 전산화된 거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은 국장.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적공부는 종입니다. 열람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 제가 항상 예들 때 제주시청을 예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 지적공부가 종이로 돼 있다면 제가 제주도의 땅을 사기 위해서는 제주시청까지 가서 대장과 도민을 발급받아 봐야 되죠. 그러나 이게 전산화되어 있다면 제주시청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 보니까 정보처리 시스템은 전산화된 거거든요. 이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이 시도지사가 틀렸죠. 그죠? 특별자치시장이죠. 그죠? 특별자치시장. 예를 들어라, 세종특별시, 이게 특별자치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자, 출제위원이 지적공부를 묻는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묻는지, 부동산 종합공부를 묻는지. 그러니까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다음 중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네요. 1번에 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됐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그죠? 잘못 입력됐다. 이거는 이제 오타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4번에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거는 그냥 쉽게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에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법에 9개가 딱 나와요. 이거는 법의 명시를 딱 해놨거든. 이 역시 9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가 아니에요. 그죠? 이걸 꼭 암기해 두세요. 자, 12번에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237.5죠. 그러니까 0.55로 끝났잖아요. 끝났다면 앞자리 7이 홀수죠. 홀수. 그럼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7은 홀수죠. 그러니까 올리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237이 아니라 23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여기에 경의의 청량 일어났죠. 이게 경계점 자폐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에요. 경계점 자배돈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죠. 그죠? 그러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거는 여기까지 등록을 하죠. 그럼 이걸 반올림해야 되죠. 0.05죠. 5로 끝났을 때는 앞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했다고 그랬죠. 그럼 6은 짝수니까 이 숫자를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523.6이 맞네요. 그죠? 경의에 청량을 하는 지역에서는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맞아요.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 우리가 1000분의 1에서 우리가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최소가 1이죠. 그죠? 1. 그러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해요. 그러면 0.055 1제곱미터보다 적죠? 그러면 1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거죠. 그런데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돈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0.1이죠. 0.1. 자, 보면은 경계점 자배돈을 등록 지역의 토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1대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뭐다? 올린다. 좀 전에 여기에 짝수죠. 그죠? 그럼 이거는 버리고 이게 만약에 7이었다면 홀수였다면 올리면 8이 되겠죠. 그죠? 이것을 기억해 두면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이 역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장 출력을 해서 이걸 딱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돈을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과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의 차이점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자, 13번이네요. 관공서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 명인을 대신해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항상 끝을 묻습니다. 그럼 끝을 묻는다는 것은 모를 때는 있다 아니면 없다잖아요. 그럼 결론은 관공서가 딱 들어가면 전부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관공서가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 등기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소가 좀 다르더라. 이름이 다르더라는 말은 개명을 했는데 우리 호적상에는 개명을 정리를 했는데 등기부상에는 정리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런 거는 전부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1월 이내 권리 이전이 아니죠. 그죠? 지체 없이 하는 거죠. 지체 없이. 틀렸어요. 그죠? 3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맞네요. 그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등기는 항상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관공서는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권리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관공서는 사기칠 일이 없거든. 그러면 관공서 혼자 가서 등기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인이 의무자고 그럼 관공서가 권리자죠. 그죠? 그럼 관공서는 민간인의 승낙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고 관공서가 의무자였다면은 민간인이 권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야 빨리 등기 신청해라 이렇게 촉탁 우리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두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에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기록과 대장상에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등기 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 이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죠. 여러분들 일반인은 등기부의 내용과 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줍니다. 관공서는 사기칠 일 없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5번도 역시 똑같습니다.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일반인은 우편으로 등기는 안 됩니다.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어났냐. 이 문장을 보면은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일어났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하게 이 말입니다.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소유자 을이에요. 자,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원인 무효입니다. 그럼 이걸 지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의무자가 되고 갑이 권리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돼 을 명의의 건조당을 병에게 이전할 때 등기 의무자는 을이다. 여러분들, 갑, 을, 병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건조당권자인데 건조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니까 을이 의무자, 병이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2번도 O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 되어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 회복을 합니다. 그럼 을이 등기 권리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네요.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소유자 을입니다. 자, 이때 갑이 있죠. 서류를 위조해가 이거를 말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3번에서 2번을 말소시켰거든.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갔지. 그럼 현재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번 소유권이 잘못 말소가 됐어요. 그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회복. 그러면 그냥 바로 할게요. 2번에 누가 돼요? 을이 되잖아요. 그럼 을은 소유권을 되찾았죠. 그럼 을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지역권 등기는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죠. 지역권 등기는 두 번 하죠. 성역지도 하고 요역지도 하고, 성역지는 공동 신청으로 하고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죠. 그죠? 이때 성역지는 공동 신청이거든. 이게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죠. 그죠? 5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하는 변경 등기라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다 X죠. 그죠? 이 전세권 설정자는 의무자죠.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는데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보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집주인이 의무자, 세입자가 권리자예요. 근데 요 전세금이 3억이죠. 그럼 이걸 4억으로 정해갈 수 있다. 이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집주인은 3억에서 4억으로 전세금을 올렸어요. 그럼 집주인은 3억에서 4억으로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그래서 정액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예요. 그럼 이걸 감액한다면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왜 그리냐면은 답은 이게요. 전세금입니다. 답입니다. 전세금을 정액하든 지료를 정액하든 차임을 정액하든 전세 기간을 연장하든 채권액을 정액하든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등기 신청 적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죠. 등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강남 구조. 이게 군은 지방자치단체죠. 등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죠. 이 전원 명의가 합유죠. 그죠? 전원 명의라는 거는 공동 소유거든. 공동 소유는 공유 아니면 합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읍면은 그냥 간단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럼 등기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학교는 등기가 안 되죠. 그럼 사립대학교는 재단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지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금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답은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금인은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해서 세금 포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금인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아라 이 말. 그러면 계약은 맞아. 소유권이 이전 안 돼. 그럼 금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약은 아니야. 소유권이 이전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오가 되었을 때 금인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을 꼭 기억할 때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금인을 받느냐? 받아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이웃버리느냐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 돼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해야 돼요. 금인,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면 계약서에 금인 받아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할 때도. 자, 그러면 기억 맞아요. 신탁 해지 약정서죠. 신탁도 계약이죠.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금인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경매는 답입니다.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공유물 분할 계약서죠. 계약이니까 금인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거는 중간 생략 등기 세금 포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가등기 대상으로만 묶은 것 이렇게 나왔죠. 자, 1번에 기여 유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등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는 생존 중에는 안 되죠. 왜냐? 유정은 죽어야만 효력이 있거든. 그래서 사망해야만 가등기할 수 있어요. 생존 중에는 안 돼. 그 다음에 가등기에 가압류가 되느냐? 되죠. 자, 이것도 조심할 때 가등기에 가압류는 오죠. 그죠? 오. 자,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는 안 됩니다. 가압류에 가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압류는 촉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이거든. 미등기 부동산은 아직까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청구권이 없어요. 가등기할 수 없다. 자, 시기부 정지조건부는 O죠. 종기부 해제조건부는 X죠. 그죠? 자, 여기도 중요한 게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안 된다. 자, 그런데 처분 금지 가처분은 되죠. 그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안 되지만 처분 금지 가처분은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50%인데 여기 가등기 대상 OX가 나오거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장을 출력을 해가지고 암기를 다 해두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토지의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1번에 저당권이 있어. 2번에 지상권이 있어. 이걸 반대로 해볼게요. 1번에 지상권이 있어요.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1번을 말소하면 2번은 좋아지지. 2번을 말소하면 1번은 아무 관련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거를 말소하더라도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래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 등기에서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게 틀렸죠. 그죠? 있다죠. 이때는 어떻게 푸느냐면은, 자, 이렇게 돼줬어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을입니다. 을. 그럼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서 이 2번 소유권 이전을 말소합니다.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렇게 나눠 등기가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자, 요거는 이렇게 푸는 거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그럼 말소하고 난 다음에 권리자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 알리는 거는 1월 이내에 알리느냐, 지체 없이 알리느냐, 지체 없이입니다. 항상 공부할 때 답은 이거예요. 직권으로 했잖아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려야 돼요. 이게 지체 없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동상속인 갑과을준의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여러분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등기 대상이 아니죠. 아니니까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직권으로 말소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조심할 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게 여러분 여기서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죠. 이거는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그럼 결론은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기등기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입니다. 따라서 주등기를 말소할 때는 부기등기 권리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을이 병에게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은 갑하고 을하고 한 거예요. 이 전세권의 저당은 을하고 병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 전세를 말소한다. 이거를 말소합니다.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기등기 권리자 병이 이해관계인이다. 고로 주등기를 말소할 때는 병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신청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그죠? 자, 우리나라 등기는 자, 이렇게 풀어야 돼요. 공매 처분으로 인한 소멸한 권리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촉구하는 경우에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맞아요. 그죠? 두 번째, 우리나라 등기는 일건당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죠. 이게 일건 일신청서 주의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 저당권 할 때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여러분들 요 3번 지문은 이 문구를 자꾸 익숙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려요.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 10명이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10개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도 10개입니다. 그러면 신청서도 10장이 들어오는 게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한 장의 신청서에 1번부터 10번까지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요 문구를 기억해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2인 이상이 공유하면 신청정보에 공유 지분을 기재하고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 지분을 기록한다. 틀렸죠. 그죠?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여러분들 소유권의 일부가 지분입니다. 지분도 매매가 되죠. 그럼 이전되는 지분 2분의 1이면 2분의 1, 4분의 1이면 4분의 1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 바르게 연결된 건 이래 나오죠. 여러분들 법인이 있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리얼하고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대위 신청에서 대위자가 나오죠. 우리가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 대위자는 채권자죠, 채권자. 그러면 채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잠깐만 보면은 갑, 을, 병이죠. 자, 보세요. 을이 등기를 안 가지고 오면 병이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을입니다.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을을 우리가 피대위자, 병을 대위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을이죠. 권리자는 을입니다. 그럼 을은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병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채무자로서 올라가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만 채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는 게 아니죠. 그죠? 5번에 대리이죠. 여러분들 대리는 신청서에는 쓰지만 등기부에는 안 써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1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 절차에 틀린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이나 규약 첨부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조심할 때 사단재단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맞아요. 근데 핵심은 이거죠. 명의인이죠. 여러분들 명의인은 소유자가 명의인입니다.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명의인이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명의인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대표자 관리인 명의로 이런 걸 틀리는 거예요. 명의인은 소유자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명의인이고 대표자 관리는 신청인입니다. 신청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당연히 첨부해야 되겠죠. 5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맞아요. 그죠? 그러면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2번에 등기의 효력 및 유효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17시입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이게 접수된 때죠. 이거는 10시입니다. 10시.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이 접수한 때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이죠. 같은 구는 순위번호, 만약 다른 구는 접수번호가 되죠. 그죠? 접수번호.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이지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죠. 그죠? 그래 받아들이면 돼요.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직접 부도등기를 하는 경우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이게 모두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있다. X죠. 그죠? 이 추정력은 종국등기에서 인정하는 거지 예비등기인 가등기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3번에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날 때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죠? 이 말은 형성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판결서만 가져오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번은 이 판결은 건물의 경우는 국가 틀렸죠. 그죠? 국가가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3번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되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직권 보존등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직권 보존등기는 이거죠.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한다. 그러면 가등기는 답입니다. 소유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소유권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들어와야 직권보존등기죠. 소유권이 아니면 안 한다 이 말. 그럼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보존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서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이거든. 미등기 부동산 아직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 그러면 이해관계는 말이 존재하지 않고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서라는 말은 미등기, 등기부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첨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에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 바로잡는 거는 변경이죠. 그죠? 변경. 자, 이번에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정해가는 변경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한다. 틀렸죠. 그죠? 각하하지 않고 주등기하죠. 주등기. 자,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본다면은 이거잖아요. 그죠? 결론은 권리의 변경이라는 말은, 권리의 변경이라면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1번밖에 없죠. 그러면 이해관계는 없어요. 그럼 바로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1번도 있고 2번도 있잖아요. 그럼 이 3억이 4억으로 정액을 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승낙서가 들어가면 1에 1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3번 주등기를 하게 되죠. 결론이 뭐냐 이러면은 이 권리의 변경등기는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의 변경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없어도 등기가 된다. 단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한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건물의 합병이라는 말은 표제부에 하는 등기입니다.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1월 이내에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합병의 제한 사유이라면 저당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없죠. 그럼 합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력소관청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개명입니다. 개명 이름을 바꿨죠.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력소관청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지금부터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 문제를 풀면서 이론 공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합니다. 자, 고생을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